안녕하십니까? 아는 통역사입니다. 이 시간 다룰 주제는 앱스타인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그의 죽음입니다. On the morning of August 10th, 2019, convicted sex offender Jeffrey Epstein was discovered dead in his cell at the Metropolitan Correctional Center in Lower Manhattan. The chief medical examiner of New York City ruled his death a suicide.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사건을 종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누군가의 범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는지, 그리고 왜 대중의 불신이 커졌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앱스타인은 뉴욕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미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사망 원인을 목매달기에 의한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앱스타인은 법정에 서기 전에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입을 닫게 됩니다. 이 결정은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부, 즉시 제기된 의문들. 사망 직후부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 감시 카메라 문제입니다. 앱스타인이 있던 구역의 카메라 영상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교도관 근무 태만입니다. 해당 시간대에 교도관들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고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독방 수감입니다. 앱스타인은 이전 자살 시도 이후 자살 감시 대상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독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보면 행정적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사망 2주 전 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정당국은 그를 자살 위험 인물로 분류했고 특별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후 일시적으로 감시가 강화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수감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결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두었는가? 공식 부검 보고서는 사망 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앱스타인 가족 측이 고용한 독립법의학자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목뼈 골절 양상이 일반적인 자살 사례보다 타살 가능성과 더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검 결과를 둘러싼 전문가 간 논쟁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의학적 해석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5부, 수사 실패인가 시스템 붕괴인가. 미 법무부 감찰 보고서는 교도소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력 부족, 과로, 관리체계 부실, 기록 조작 가능성. 보고서는 음모보다는 총체적 관리 실패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대중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앱스타인은 일반 수감자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건은 음모론을 낳았는가? 앱스타인의 죽음이 음모론으로 번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 둘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망했다. 셋째, 모든 안전장치가 동시에 실패했다. 넷째, 영상 자료가 남지 않았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단순 사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7부,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앱스타인이 성범죄자였다는 사실. 둘째, 그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주장. 전자는 법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후자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문제를 섞어버리면 사건은 진실이 아니라 추측의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결론은 자살이다. 그러나 절차 실패가 다수 존재한다. 부검 결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 감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불신을 키웠다.
앱스타인의 죽음은 음모론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편, 마지막 편에서는 왜 이 사건이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졌는지를 분석합니다. 제목은 왜 이름은 사라졌는가입니다. 왜 문서는 공개되었지만 책임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언론은 이 사건을 더 깊이 파지 않았을까요? 앱스타인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침묵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